삼각비는 따로, 삼각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 삼각비는 그래도 통과했었으니까, 삼각비 빼고, 앞에 거, 그거 제대로 해놓고 시험 봅시다. 제 시험도 지금 당장엔 못 봐요. 그러면은, 오늘까지 풀어온 것들 다 오답 고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왜 왼손?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은 그거요.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에서 혹시 제가 질문 받아드릴 거 있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딱 볼까요? 없으십니까? 누가 자꾸 이 시간만 되면 누가 자꾸 와. 말을 하라고. 뭘 할 건지 말을 하시라고. 제 시험 안 볼 거야? 제 시험 안 볼 거야? 근데 말을 해. 나 수업해야 돼, 이 자식아. 수업 시간 떼먹지 말고 빨리 얘기해. 뭐? 다음 시간은 수업이잖아. 다섯 시에 오고 나서 다음 시간에 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으아. 한글 잘 못해요? 얘기를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숙제를 또 오기 전에 하지 말고 좀 미리 해놓으라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에서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복사 걸어놨어요. 네, 질문이요. 있어요? 144요? 5번이요? 일단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144페이지에 5번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일단 ax 플러스 by는 1에서 x축, y축, 그리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a라고 하는 애가 저기 뭐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 b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라고 한다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였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뭘 찾으면 될까요? 네, 절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X절편이 얼마예요? 그쵸, A분의 1입니다.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다가 반대쪽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분의 1. Y절편은 얼마? B분의 1. 그럼 결국엔 요점의 좌표를 A분의 1, 요점의 좌표를 B분의 1이라고 할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4분의 1이 되는 거죠.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2AB분의 1이 24분의 1이니까 즉 AB가 얼마? 곱이 12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례차례 찾아가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너무 한 방에 다 끝내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베이킹을 한다 혹은 음식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요걸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이걸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한 방에 빵!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자, 스까 빵! 이렇게 하고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방에 기억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를 기억하신다면 그걸 응용도 가능하겠죠. 다음.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126페이지) 유제 4. 4번을 그냥 다 해드릴까요? 유제 4번을? 길찾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나요?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기 뭐야 4사인가? 4. 4. 그림이 좀 너무 급하게 대충 그림 막 그리긴 했는데 그냥 봐주세요. 자, 여기에 P가 있고요. A부터 B까지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최단 경로는 어떻게 구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방법?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죠? 여기는 오른쪽 위로 갈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하나씩 오른쪽으로 그어 놓고 그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마다 숫자를 더해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러면 네,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럼 1번은 어떻게 구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경우 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번은 그럼 뭡니까? 전체에서 빼기 P로 가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부터 P로 거쳐가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1, 2, 3. 그죠? 3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넷, 3, 6, 10, 10가지. 30가지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5, 6, 10, 15, 10, 20, 35, 15, 35, 70. 즉 70 빼기 30을 해주는 게 답이 되겠죠. P를 지나지 않으려면
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A에서 B로 가는 게 70인데 그 중에서 P를 거치는 걸 빼야 P를 안 거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P를 아예 공부 빼니까 P에서부터 그냥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 P 지점을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경우의 수가 30개가 되는 거고요. 1번의 답이고요. 2번의 답이 not P잖아요. P를 지나가지 않으려면 전체 빼기 P예요. 꼭 A에서 추가 안 해서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아?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아래같이 최단 경로로 갈 때. A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무조건 A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무조건 B로 도착할 거예요. 가 대전제. 그 문제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우가 70까지인데 그 중에서 P를 거쳐가는 경우가 30까지면 P를 안 거치고 가는 경우는 40까지일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끝. 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팩토리얼 배웠어요? 준석쌤이 팩토리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하지 말까? 아니야, 난 팩토리얼 설명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 경우의 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개념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진짜 별건 아니고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하죠? 를 다 세면 돼요. 맞아요. 경우를 다 세면 돼요. 근데 그 경우를 다 세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죠. 손가락으로 세기에는 경우가 다양해진다면, 혹시나 헷갈린다면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계산 방법이 합의 법칙과 뭐가 있죠?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자, 똑같은 문제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자, 탄산음료 3개, 주스 2개가 있어. 뭐 마실래? 이거랑, 그지? 이거랑. 자, 상의가 3벌 있고 하의가 2벌 있어. 어떻게 입을래? 라고 하는 거랑. 맥락상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 예를 들면 난 탄산음료 중에 하나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주스 중에서 하나를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해서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마세요? 그런 건 보통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반대로 자 그럼 난 상의 2벌과 하의 2벌 있으니까 선택지가 5개네.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네. 그럼 오늘의 패션은 상의. 역시 패션의 완성은 노출?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좀, 누가 생각해도, 그럼 상의 중에서 하나 고르고, 하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구나, 라는 맥락상으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경우를 보통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서 진짜 정말 내가 제일 혐오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교과서, 모든 교재상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 동시에요. 동시에라는 표현은 저는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쓰지 마세요. 동시에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건 대체 뭔 뜻이야? 그럼 그 동시에라는 게 영어로 치면 뭐 at the same time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 그럼 내가 A 도시부터 A에서 B를 거쳐 C를 간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시에 B에서 C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난 A에서 출발하자마자 저기 내 분신은 B에 가서 출발하나? 말이 안 된다고요. 그 동시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여기 경우의 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으로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다 빼고 연속만 생각하세요. 뭐만요? 연속으로 이루어져요. 연속으로 되는 경우에는 곱으로, 연속될 땐 곱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보세요. 상위를 선택하고 하위를 선택한다. 그지? 그럼 동전 2개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동전을 던지고 두 번째 동전을 던진다로 생각하시고 주사위도 두 개를 던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연쇄적으로 될 때는 다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아울러서 범위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 곱했어요? 왜 곱한 거예요? A에서 P를 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P에서 B로 가니까 A에서 P로 가는 거 구하고 P에서 B로 가는 거 구한 다음에 곱한 거죠.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으로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뭐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요.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까? 여러분들아. 다섯 명 나와서 서봐 라고 얘기하는 거를 바꿔 생각하면 뭐라고? 자, 첫 번째 자리에 한 명 쓰고, 두 번째 자리에 한 명 쓰고, 세 번째 자리에 한 명 쓰고, 네 번째 자리에 한 명 쓰고, 다섯 번째 자리에 한 명 쓴다. 연속으로. 그러면은 내가 5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선택지는 몇 명 중에 한 명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5 곱하기. 두 번째는? 왜? 그치. 상식적으로 한 명이 그대로 또 복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10명 중에서 4명 뽑는다라고 하면 4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뭐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막 놀래켜드리고 뭐하고 했었는데 귀찮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M 팩토리얼이라는 걸 그냥 바로 불러드릴게요. 느낌표 아니고요. 읽을 때도 또 강세를 써서 N? 막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막 N? 이게 자, 뭐라고요? 어떻게 계산한다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로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공통수학 1 제일 뒷부분에 바로 배울 겁니다. 순열과 조합이요. 순열에서 나와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아요? 3팩토리얼이면 그럼 어떻게 곱한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6. 그럼 5팩토리얼은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20. 외우지 마세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줄 세우기 말고요. 대표 뽑기는요? 대표 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 뭐가 없다고? 순서가 없다고. 그러면 먼저 뭘 해?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순서를 무시해 주면 돼. 뭐 하라고? 줄을 세운 다음에 뽑은 만큼 나누시면 돼요. 뭐로 나눠? n 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주시면 돼요. 팩토리얼이라는 게 줄 세우기잖아. 자, 그럼 예를 들어 3명 뽑아봐. 5명 중에서 3명 뽑아봐. 그럼 뭐라고? 일단 먼저 5명 중에서 자, 여기 서봐. 너 여기 서봐. 너 여기도 서봐. 여기도 서봐. 이렇게 줄 세웠네? 근데 A, B, C, A, C, B, 뭐 B, A, C, B, C, B, B, C, A 여기 다 어때? 같은 거죠. 이렇게 뽑힌 3명끼리 나열하는 경우가 다 같은 경우니까 뭐라고? 3팩토리얼로 나누라고. 2명을 뽑았으면 뭐로 나누고? 2로 나누고가 아니야. 2팩토리얼로 나누고야. 3명을 뽑았으면 뭐로 나눠라? 3팩토리얼로 나눠라. 그러니까 3분의 1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6분의 1을 곱하는 이유가 그래서야. 교과서상에서는 이거 팩토리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줘요. 2가지를 뽑는 경우에는 곱하기 2분의 1, 3명을 뽑는 경우에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된다 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거를 팩토리얼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툭 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설명은 해줘.
3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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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가 있으니까 그 6가지만큼이 중복되어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식화할 거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뽑은 만큼, 줄 세운 만큼 나눠주는 게 대표 뽑기. 줄 세운 거 자체만으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얘도 기호가 있거든요. 안 알려줄게요. 이거는 그 순열 기호가 있고 조합 기호가 따로 있거든요. permutation,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기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팩토리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에 순열조합을 배우면 이거 써먹으시면 되게 좋아요. 참고로 지금 내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확률과 통계 내용입니다.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확률과 통계 내용이에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봐. A1, A2, A3랑 B 이렇게 4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4팩토리얼계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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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중에서는 A1, A3, A2, A2, A1, A3, A2, A3, A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김에 한 2개만 더 쓰자. A2, A1, A3, A1, A2 이렇게 총 6가지의 경우가 중복되는 게 생긴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다른 걸로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저 밑에 있는 아래첨자인 저 숫자 1, 2, 3을 다 지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요 위에 아래가 서로 어떻게 돼? 같은 모양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누어줘야 되죠. 중복될 때는 나누어줍니다. 그럼 그걸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 몇 개만큼? A개만큼이 또 똑같은 게 생겼으니까 A개만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준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AA, BA, A, BAA 이런 식으로요. BAAA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n 팩토리얼 중에서 중복되는 거의 개수를 P개, Q개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3개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4개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식만 알려주세요. A, B, C 총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나열할 건데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5 곱하기 4, 3, 2, 1이라고 뒤에 있는 건 사라지니까 총 20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AAA, B인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5개를 나열하는데 겹치는 게 몇 개 생겼어요? 이쪽에 3개, 3팩 왼쪽에 오른쪽에 2개, 2팩 이거 계산하면 10가지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다 나열해봐도 10가지가 나와요. 어디다 쓰는데요? 윷놀이 한번 계산해볼까? 윷놀이 모든 경우에서 몇 개게? 24개. 왜 누가 24개라고 알려줬지? 윷놀이가 15개. 아니요. 아니,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잖아요. 그걸 알려줘. 오가 4, 오가 1, 1464일. 1464일인데 1464일인데 기억해야 될 거는 도계, 걸륜 뭐예요? 순서요? 네. 순서가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도, 개, 걸, 윷. 뭐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 칸수로 기억할 때는 46411이에요. 46411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봐야 되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알려주면 여러분들 멘탈이 개박살 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해요? 안 해주는 게 나을걸요? 이거 내가 일단 너네한테 다 안 알려줬어요. 오래 걸려? 아니요, 도라고 하는 애는 4개 중에서 하나만 뒤집힌 거니까 네 가지 나오고요. 걔는 4가지 중에서 2가지 뒤집힌 거니까 이거 6가지 이거 계산해보면 6이 나오고요. 네. 이게 근데 무슨 기호인지 아냐고요. 시요. 그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표 뽑기라는 기호예요. 4개 중에서 하나만 뽑았다는 뜻이고요. 4개 중에서 하나만 뽑았으니까 뭐예요? 하나 뽑았고 한 1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4개 나와요.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라는 기호니까 뭐예요? 4 곱하기 3에다가 2팩분의 1을 해요. 그래서 6가지가 나와요. 아니, 그 4C2라고 하는 기호 자체가 4개 중에서 2개 뽑은 기호라고. 그러면은 걸은 뭐예요? 4C3이거든요. 그럼 이거 4개 나와요. 왜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3, 2, 1 지우면 이거 4개 나와요. 그 다음에 유시라고 하는 애는 4개 중에 4개 고르는 거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뭐라고 하는 건 4개 중에서 하나도 안 고르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억하셔도 되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숫자 기억하는 게 이런 경우밖에 없으면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왜 알려드렸냐면요. 렉이 있어서 A에서 B까지 조종을 할 거야. 내가 너를 조종할 거야. 자, 이제부터 너는 첫 번째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두 번째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먼저 입력을 해서 그 칸마다 이렇게 가라라는 명령어를 입력한다면 결국에는 A에서 B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왼쪽으로 몇 번 가야 돼?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어머나 무슨 일이야? 4번이지 이 자식들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가야 되지 않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4번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걸 똑같이 4번 가야 된다면 이거를 내가 가는 순서를 정함에 따라 만약에 그냥 이대로 5555 위 라고 하면은 5555 위 라고 하는 그러한 경로를 간다라고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나열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이 식이 어떻게 되죠? 8팩토리얼을 4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거든요. 자, 8, 7, 6, 5,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6, 2 2, 7, 5 곱하면 얼마? 70 끝. 다 합쳐서 몇 개예요? 그래서 8팩토리얼이에요. P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A에서 P로 가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3팩을 2팩, 1팩 하시면 되죠. 곱하기 K에서 B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팩을 2팩, 3팩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은 앞에 거 3 곱하면은 5, 4, 3, 2, 1, 3, 2, 10이에요. 계산은 30입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이거 풀어서 계산하셔도 위에랑 똑같은 식 나와요. 그래서 길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손으로 하기에 문제가 없는 식이 나오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도 환율과 통계에서도 이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지도가 나옵니다. 10 곱하기 10짜리 지도가 나옵니다. 10칸짜리 지도가 10칸 곱하기 10칸짜리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호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서 경로를 갈 때 막 여기를 거쳐가고 저기를 거쳐가고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네, 그럼 그거는 손으로 못 구해요.
그리고 손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 삐끗하면 틀리거든요. 계산값이 뭐 4천 몇 가지 뭐 아니면 뭐 5만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 정도? 다른 거 더 뭐 보실 거 있니? 근데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진짜 딱 하나예요. 아,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네, 풀 때마다 다 새로운 문제라서 어려워요. 제가 유형을 외워서 공부하면은 네, 조진다라고 하는 정말 대표적인 단원이 여기 경우의 수 확률 단원입니다. 유형으로만 따지면 단순 유형으로만 20개가 넘어가요. 중학교 걸로만 쳐도. 그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거. 내가 자기 본인이 본인 자리에 앉지 못할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산이 있는데 우산을 모두 다 바꿔서 가져갈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거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이 교란순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경우를 다 써야 돼요. 그 다 쓰는 걸 하기가 싫으니까 뭘 알려주냐면 수형도라고 하는 표현법을 알려줍니다. 나뭇가지 형태를 해서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요. A라고 하는 A, B, C, D 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네 사람이 네 개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는 A는 B를 가져가. 그때 동시에 B는 A를 가져가. 그때 D와 C를 가져가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짝대기로 그어놓는 거. 그럼 만약에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B, C, DA. 얘는 B, D, AC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것도 특수한 경우라서요. 사실은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가끔 드물게 문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중학교에선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거가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수영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거 안 가져가는 경우 한 명일 때 있어 없어? 나밖에 없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것만 가져가면 되니까 내가 내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빵개. 2명. 자, 너 하나 둘입니다. 너 하나 둘이에요. 자, 2명일 때는 바꿔 가져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서로 바꾸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럼 3명일 때는요? 2가지예요. 실제로 한번 그려본다면 A와 B와 C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B, CA와 C, AB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4명일 때는요. 이 기세를 몰아 3가지 아니고요. 9가지예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그럼 5가지? 5명일 때는 계산 못 44가지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n번째라고 하고 그때의 숫자를 an이라고 놓는다면
첫 번째 1은 A1. 즉 A1의 값은 얼마? 0이라고 하고 A2의 값은 얼마?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그때 계산하는 방법. n번째 숫자는요. 그 앞에 있는 숫자와 그 앞번 숫자를 더한 다음에 하나 앞에 숫자를 곱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잘 봐. 얘를 구할 거야. 앞에 두 개를 더해. 1 곱하기 2.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걸 구할 거야. 몇? 2 더하기 1 곱하기 3. 3 더하기 2, 9 더하기 2 곱하기 4. 로 계산을 하는데 그냥 0129 44로 외우세요. 왜? 이 이상은 그러면은 뭘까? 사실 이건 공식으로서 알려주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지. 이 공식 자체가 정석적인 공식이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나오는 공식이 아니에요. 대학교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다 그려서 구해요. 수영도로.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여섯 번째 숫자가 얼마일 것 같아? 계산해봐. 53 곱하기 5니까 265인가? 그죠? 53 곱하기 5. 265. 그럼 그 265가지를 다 그리고 앉았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5개밖에 안 나와요. 시험 때 와. 네, 시험 때, 고등학교 시험에 주로 나와요. 기초 문제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잘 안 나오는데 기본 문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심화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근데 보통 그때는 한 4개 정도로 나오거든요. 5개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 블랙라벨에서는 나올 겁니다 아마. 확실하진 않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0129 44. 심심하시면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0129 44. 0129 44 이렇게 외우시면 N하고 AN이에요. N. 그러면 133쪽에 2번이 133쪽 4명 중 2명만이 자신의 시험지를 받으려면 일단 2명이 자신의 시험지를 받았어. 그럼 4명 중에 몇 명이? 2명이 뽑혀야 되지. 4명 중에서 2명이 나 이거 C 써도 되냐 근데? 알아듣겠냐? 그리고 나서 남은 2명이니까 2명이 자기가 안 가져가는 방법은 1가지밖에 없죠.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다시 뭐라고? 자기 거 가져가는 사람 몇 명? 2명. 그 다음에 남 거 몇 명? 2명. 이라고 한다면 총 먼저 자기 거를 가져가는 애를 먼저 고르고 나서 얘네들끼리 먼저 그 다음 나중에 구한 다음에 요 둘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자기 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2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2명을 먼저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 2명 뽑는다고. 애초에 그런 기호예요. 4명 중에 2명 뽑았다고. 근데 그게 헷갈리시면 식 어떻게 세워요? 4명 중에 2명 뽑았어. 뭐 하라고? 나누라고. 2분의 1 말고 2팩분의 1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명끼리 자기 자신 서로가 안 가져가려면 방법이 있어 없어? 한 가지 말고 저거 하나밖에 없죠. 보통은.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교란수녀를 외워서 응용하게 되는 거죠. 130쪽에 13번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의 개수와 정사각형의 개수. 도형 문제는 크게 2가지가 나와요. 도형 문제는 크게 2가지가 나오는 게 도형 문제를 카테고리로 나누면
첫 번째는 점을 선택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선분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직선을 선택하는 경우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정말 단순하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점이 나와 있느냐 선이 나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봐요? 그냥 점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선인 거지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유제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점이 대놓고 나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점 문제로 가는 건데 그럼 유제 13번 같은 경우는 점이 나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직선을 선택하는 문제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자, 첫 번째 선분을 선택할 때는 두 번째 직선을 선택할 때는 세 번째 삼각형을 선택할 때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점 몇 개를 연결하면 선분이 돼요? 그쵸? 두 개를 뽑는 거야? 줄 세우는 거야? 뽑는 거죠. 너 선분 AB랑 선분 BA랑 달라 같아? 선분 AB랑 선분 BA랑 달라 같아? 같아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뽑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뽑는 거야. 뽑기. 그러니까 식은 뭐예요? n 곱하기 n-1에다가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직선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뭐게? 성분처럼 똑같이 실하는데 한직선 위에 있을 때는 싹 다 걷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똑같이 두 개를 뽑는 거라 n 곱하기 n-1 곱하기 2팩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직선 위에 있는 경우 을 고르는 경우를 싹 다 걷어내고 그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이런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 8개가 있는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할게요. 직선의 개수 몇 개게? 선분의 개수 몇 개게? 선분의 개수는 몇 개예요? 아까 얘기했죠? 8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2팩분의 1 하시면 28이라고 나오면서 선분의 개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직선의 개수는 몇 개게? 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빼야 된다고요.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두 점을 선택하건 이 점을 선택하건 요 점을 선택하건 이 점을 어떤 점을 선택하던지 간에 다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똑같이 7에다가 2팩분의 1을 했는데 여기에서 빼기 4 곱하기 3에 2팩분의 1을 빼주고 근데 빼게 되면은 이 4점 위에 있는 한직선 위에 있는 4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걸 모두 다 제외한 거거든.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는 세줘야지. 저 직선 하나는 세야지. 이걸 싹 다 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한직선 위에 2점이 있는 경우를 다 빼주고 그 직선의 개수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직선의 개수. 만큼 따로 더해줘야 돼요.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세 점을 고르면 되죠. 세 점을 고르면 되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3팩토리얼분의 1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이것까진 맞죠? 점 3개 고르는 경우. 근데 여기에서 또 빼줘야 됩니다. 뭐? 한직선 위에 세 점을 고르는 경우를 싹 다 걸러내야 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빼기만 하면 끝납니다.
왜야? 왜 더해? 더할 게 없지. 그럼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3팩토리얼로 나눠주신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하면 56 빼기 4에서 5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요. 이게 유제 12번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 유제 12번 식을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 유제 12번. 유제 12번.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빼기 한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으로 만들어지는 그 점 3개 고르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게 답이에요. 유제 12번이죠. 얘랑 다른 요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뭘 했는지를 보세요. 뭐 8개 점 중에서 3개 골랐고요. 그 다음에 4점 한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다 뺀 거예요. 일직선이 되면 삼각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걷어낸 겁니다. 여기도 일직선이 되면 삼각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13번. 그럼 요거랑 반대로 직선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직선으로 가지고는 뭐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이랑 크게 대표적으로 평행사변형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직사각형 문제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문제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문제 이 정도로 3가지 유형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럼 그럼 결국에는 뭐야?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 뭐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을 고르는 순간 둘러싸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평행하고 평행하다라고 생각하면 요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고 2개를 고르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4줄 중에서 2줄을 고르면 4줄 중에서 2줄을 고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5줄 중에 2개, 그 다음에 4줄 중에 2개 고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지금 유제 13번 직사각형의 개수 어떻게 구하라고요? 가로줄 몇 개? 3개 중에 2개를 골라. 세로줄 몇 개? 5개? 맞아?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5 곱하기 4 곱하기 2팩분의 1. 이 2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직사각형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정사각형의 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 세야지 뭐. 한 칸짜리가 몇 개? 8개. 4칸짜리가 몇 개? 3개. 그래서 정사각형 총 11개. 됐죠? 그 남은 것들 같은 경우에 스텝 3는요. 고이 간직해뒀다가 나중에 꺼내 먹죠. 내신 대비쯤 경우의 수 들어갈 때 꺼내 먹는 걸로 하고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통계 질문하실 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통계 질문 있으시면 통계 질문 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너무 급하게 한 경향이 있어서 앞에서 시간 날려먹은 것 때문에 좀 급한 경향이 있어서 이해 안 되시면 목요일 날에 통계 시험 보고 나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뭐 5번이든 10번이든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시면은 얘기하시고요. 아니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여기까지 배우실 거예요. 그때 이거 공통수학 그러니까 하나는 확실합니다.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그 단원을 배우고 나서 너네들 기말고사 보면은 체감 난이도가 되게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자, 통계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비원 교재야, 비원 교재. 혹시 비원 교재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11 뭐라고? 11-1번 11-1번 9-2번 14-14-14-14 이렇게 많아? 이 정도? 16까지 될까? 내가 이 8분 안에 1분에 한 문제씩? 그럴 줄 알았으면 빔프로젝트 켰지. 타이핑한 글씨를 아직도 많아?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토요일 토요일은 안 돼요. 너무 늦어요. 뭐, 근데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1교시 말고 2교시 보거나 중간에 보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자, 일단은 9-2번이요. 평균을 D초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라. 일단 하나 확실한 거. 자,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봐요. 3 더하기 9-2번 3 더하기 A 더하기 8 더하기 5는 C예요. 편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계급값을 먼저 적어주시면 13, 15, 다시 미안해요. 13, 15, 17, 19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나요? 여기에 3, A, 8, 5에 대하여 C라고 있을 때 편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 얼마란 얘기예요? 16이란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8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3. 자, B는 얼마예요? B는 1인 거 확실하죠? B는 1인 거 확실하지 않아? B는 1인 거 확실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나오는 것도 알죠? 왜일까? 왜겠니? 계급값 빼기 평균이 편차잖아? 너무 당연하게 평균, 네. 그래, 별량. 도수분포에선 별량이 계급값이에요. 이해 안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 총합으로 계산해봐.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그러면 도수분포표에서 편차 총합은 어떤 식으로 구할까? 편차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죠. 즉, 첫 번째 식은 뭐 어떻게 계산하고?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더하기 8 더하기 15라는 값이 얼마? 0이라고. 계산해주면 얼마죠? A가 14 나오나요? 그죠? A가 14 나오고요. 그럼 C의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올까요? 14, 17, 17에 13, 30? 네, C 30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내가 사용한 건 뭐밖에 없어요? 네,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다.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다. 두 번째,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다 채웠습니다. 확인되셨어요? 다음 갈게요. 11-1번이요. 별량의 합, 별량의 제곱의 합이 표준표차. 아, 저런. 지금 11-1번은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A, B, C 다 더한 값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 90. 이거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지금 안 알려드릴 거예요. 좀 복잡하게 풀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거는 나중에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14죠, 이거. 루트 14. 1번이 답이죠? 암산했거든요. 그 암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줄 거라고. 그것만 쓰니까.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것만 쓰니까 그거 안 알려줄 거라고.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평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편차를 구해야 되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평균이 얼마죠? 4죠, 4.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해서 얘를 3으로 나눠준 값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요? 표준편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에요. 자,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48입니다. 얘를 3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줄 세우기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줄 세우기 했는지 보이세요? 이해돼요? 어떤 식으로 줄 세우기 했는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라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얼마라고요? 뭐 다 더하면 숫자만 남죠. 계산 가능하죠. 에이씨. To be continue 해야 되나? 13-2번 하나만 하면 끝나네요. 별량의 평균이 10이고, 자, 13-2번. 평균이 10이고, 자, 5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Y 더하기 9가 얼마? 50. 표준 편차가 3이다. 자, 그럼 일단은 별량 빼기 평균으로 가는 게 좋죠. 내가 항상 아까 했던 그 식으로 가봐요.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5, 별량 빼기 평균 x 마이너스 10,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3, 별량 빼기 평균 y 마이너스 10,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죠. 이거 제곱해서 더 더하면 25 더하기 x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y-10의 제곱 더하기 1을 계산해서 5로 나눈 값이 5를 곱해서 얼마 나와요? 이거 15 나오죠. 어떻겠어요? 일단은 식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번에도 식을 바꿀게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100, 200에 10, 35, 20, 220 이렇게 쓸 겁니다. 뭐 했냐면은 뭐 했어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 더하기 35 3에서 15를 빼서 220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16에 21, 29예요. 곱셈 50 변형식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요.
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얼마? 29를 집어넣고 29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xy만 남겠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질문 못 받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받도록 할게요. 숙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요? 삼각형 하나만 해주시고요. 삼각형 하나만 그 위인 교재 풀어주시고 그 통계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 테니까 대신에 개념적인 거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 꼭 복습해보세요. 해서 푸세요. 그 다음에 네, 일단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Q&A는 한 30분만 더 가지?